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 시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양시장이 다 정말 오랜만에 플러스를 보였죠. 플러스를 보였고, 외국인도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이제 기관과 거래소, 코스닥 모두 외국인의 수급이 일단 들어왔는데, 일단은 제가 요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면 빅스 지수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V 코스피 변동성 지수라고 하잖아요. 이거 보면 어떠냐면 그때 말씀드렸을 때가 요기였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지금 현재 꽤 많이 내려왔어요, 현재.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12% 정도로 빅스 지수가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요. 12% 정도. 이게 보통 구간이 어떻게 되면 좋으냐면 20%에서 한 10% 정도 사이에서 빅스 지수가 움직일 때가 시장이 좀 안정되고, 오히려 시장에서 20 이하로 빅스 지수가 빠지면 이때는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저번에 한 빅스 지수에 대해서만,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 뭐 이거에 대해서만 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한 12% 정도 요 사이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시장은 요거를 좀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20%를 또 넘어간다거나 이래버리면 사실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빅스 지수의 이 변동성은 사실 20% 정도가 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큰 어떤 무언가는 아니었구나라고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TV에서 그러니까 TV나 뭐 뉴스에서 북한 관련한 어떤 이야기를 하루 종일 했었거든요. 트럼프랑. 특히 종편에서는 더욱 심했고, 근데 이게 사실 시장은 이런 거에 의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걸 라는 어떤 이야기고, 하지만 이렇게 추세가 상승으로 가는 요 기간 한 2주에서 3주, 한 3주 정도 되겠네요. 3주 정도 이 추세 구간이 상당히 안 좋았었다라는 거고,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런 추세가 나올 거라고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안정권을 좀 찾았겠구나. 그러면 지수는 급락해서 빠졌던 것이, 잠시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시장에서 지금 코스피 지수인데, 시장에서 급락했던 것이 안정권을 찾는다라는 말은 바로 반등보다라는 어떤 약간의 이런 횡보 박스 구간 아래 하단에서의 어떤 모습 이후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시장에서의 일단은 하방을 이게 잡는지를 좀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 시황에서 외바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쵸? 지수에서 외바닥은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잠시만요. 이거 쭈스러서 좀 보여드리면, 보통 시장이 이렇게 시장이 빠지면, 제가 이거를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잠시만요. 시장에서 조금 더 줄일게요. 시장에서 하락이 발생하면, 요거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하락이 발생했을 때 외바닥에서는 보통, 왜 제가 오늘 아침에 외바닥에서는 매수를 좀 연기하자라고 말씀드렸냐면, 보통 시장에서 가장 많이 당하는 경우가 이런 외바닥들이에요. 외바닥. 보통 이런 외바닥에서가
종목에서 잘못 걸리는 경우가 많고, 보통 이렇게 몇 번씩 튕기면서 가는 경우가 다 항상 많아요. 시장이 빠질 때는 이렇게 빠져도 이렇게, 자, 여기서도 작게라도 튕기고 왔죠. 근데 지금 이제 지금은 현재 여기에요. 요 정도.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시장이 이제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내려왔었고, 이게 한번 어떤 반등 정도 준, 근데 이 반등이 보통 쌍바닥 혹은 뭐 쓰리바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 과정을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이 횡보에 안정이 되는 수급이 변화하는 구간이 와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있었고 기관들은 샀거든요. 요 기간에. 근데 요 횡보 구간에서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손바뀜이 일어난다면 지수는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 이게 매일 매매를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하루 이틀 매매 안 하면 되게 답답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외바닥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는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한두 번 출렁거리고 올라갈 때가 진짜 시작이다라는 거고, 시작일 때는 거래량이 동반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 지수도 1% 이상 올라야 되는.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꽤 큰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어제보단 줄었죠. 그렇죠? 어제보다는 확실히 좀 줄어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어제보단 줄어 있고, 그 다음에 코스 다그램 볼게요. 오늘 꽤 큰, 아이고 이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상승이 있었지만 거래량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 말은 아직 상승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어떤 수급의 변화가 아직은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직 어떤 안정권의 어떤 기간도 아직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이 돌아나가는 걸 관찰해야 된다라는 거고, 시장이 돌아나갈 때 저희의 예상은 전기전자죠.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가 되고 2차 전지, 이쪽의 종목들이 역시나 시장에서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지금 국내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소비 심리는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수주 역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시장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냐면, 시장을 이제 보다 보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느냐에 사실은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내용과 그리고 종목을 고를 때 내용들을 잠깐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최근에는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점점점 독과점 관련한 기업들이 독과점 혹은 뭐 경제적인 해자가 있는, 아니면 몸집이 큰 이런 좀 큰 기업들이 지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보면 팡주라든지, 그죠?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경쟁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쪽에서 이렇게 넘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과연 이길 수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중국이 삼성전자를 이길 수 있는 어떤 회사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게 더 좀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이런 회사를 이제 따라하고 싶었던 회사들이 많지만 이렇게 못됐거든요. 어,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애플이라든지 구글도 포함이 되는 거고, 한국에는 삼성전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승자 독식 구조가 좀 정착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승자 독식. 승자 독식. 이게 시장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걸 좀 단적인 예를 보면 미국의 GDP, 그죠? 미국의 GDP의 절반 이상, 50% 이상은 미국의 100대 기업이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상장된 종목만 2만 주 가까이가 넘는데 S&P에 있는 100개 종목이 미국의 GDP 50%를 다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고, 한국으로 따지면 뭐 삼성, 현대차, 그 그룹 관련한 어떤 회사들의 시총이 40%를 넘어가요. 40%. 한국도 사실은 소수기업이 어떤 소수기업에게 부가 이제 좀 집중되는 거죠. 이게 지금 뭐 사실은 좋은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단은 좋고 나쁨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현재 트렌드라는 거예요. 트렌드라는 거고, 음, 이런 트렌드에 맞는 기업을 좀 골라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기업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주식시장이 고점이 아니라는 어떤 측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몇 개의 국내 기업들 중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고 시장의 1등인 회사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피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한국에서 1위인 회사들. 그러니까 가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 주식을 5년, 10년 묻을 수 있는 종목을 찾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5년, 10년이라는 거는 거의 주식시장에서 그런 종목을 찾아서 5년, 10년을 버텨서 수익을 낸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종목들은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삼성전자가 아니라도 4차 산업 관련한 어떤 각 분야에서 점점 커져가는 기업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소규모 자본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제 몸집이 커져버린 기업들, 그리고 커갈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기업들을 투자해야 되는 건데, 일단 제가 좋아하는 회사 몇 가지만 이름을 좀 적어드리면, TCK. 제가 요거를 한번 차트도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TCK. 이제부터 요거를 제가 종목은 주간 차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간 차트. TCK. TCK라는 종목. 그렇죠? 이 회사는 너무 유명하죠. 거의 재무제표로 본다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태양전지, 뭐 LED용 이런 어떤 그로잉 장비를 만드는 이런 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고순도 흑연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실리콘 인곳을 생산하는, 그렇죠? 이 TCK 같은 지금 매출이 얘는 TCK 같은 경우에는 꽤 잘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그죠? TCK 같은 회사의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1,000억 정도이지만 한 5,000억 정도까지 회사가 커져 버린다면, 그죠? 이 회사에 도전해서 어떤 신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회사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끝에 말씀드릴게요. 더 좋은 비전, 그렇죠? 이 회사도 지금 2천억 정도이지만 5천억 정도까지 많이 커져 버리면 이 회사의 어떤 회계 ERP 시장을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 저는 못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SK 머티리얼즈. 반도체 소재 쪽, 그죠? 게 특수가스 쪽으로만 집중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SK 그룹을 끼고 있으니까 수요는 일단 넉넉하다라는 거고 현찰 역시 충분한, 그죠? 계속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5천억대이지만 매출이 2조까지도 매출이 기록된다라면 이쪽 관련 업종에 누가 신제품을 내면서 도전할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온다라고 보고, 또 하나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잖아요. 이 회사는 유명하잖아요. 현금이 막 좋아지니까, 현금 흐름이 좋아지니까 연구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그렇다 보면 경쟁력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공매도 노이즈는 이제 없어졌다 정도라고 또 볼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좀 투자해야 되는데, 이 회사들이 사실은 시장 점유율 각각 1위 하는 회사들이에요. 1위. 시장 점유율 1위, MS. 이런 회사들에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할 때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확실한 어떤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회사였다가 몸집을 키워서 확실한 현금 흐름의 어떤 창출 루트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게임은 끝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꼭 봐야 되는 게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하죠.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하는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이 영업 활동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유지하고 확대하고 뭐 어떤 투자하고 이런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이제 FCP 현금 그런 그 현금들이 많은 기업들을 이제 나중에 거기에다가 경제적 해자 기술력까지 있는 회사들은 시장을 잠식하고 1위가 될 수 있는 회사예요.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5년, 10년 이상 계속 갈 기업들. 특히 이제 고영 같은 회사도 그렇죠. 이런 회사들은 길게 보고 투자해도 되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경쟁력이 강화되잖아요. 계속 투자하고 R&D를 할 수 있고 M&A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민엔지도 있죠. 민엔지가 셔틀뱅크를 인수했죠. 그리고 나스미디어. 계속 현금 흐름이 나오는 나스미디어. 엔서치를 인수했고, 이런 것들이 모두 사실은 요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잉여 현금 흐름이 풍부한 회사, 거기에다가 기술력이 받침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시장을 잠식하고 그 업종에서 그 섹터에서 1등이 되어버리는 회사. 그러면은 시장은 깨끗이 정리가 되거든요. 이런 1위 회사들의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관점을 일단 말씀드렸고, 그거 역시 시장이 돌아나갈 때 이런 회사들을 꾸준히 보면서 계속 추격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추격으로 매수한다는 말은 이게 주간 차트예요.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되는 거고, 매수했다가 또 매도했다가 또 매수했다가 쭉 나중에 또 매도했다가 이렇게, 혹은 매수 매도, 뭐 매수 매도 할 수 있겠죠. 매수 매도 계속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업체들은. 그래서 이런 회사라고 생각되는 회사를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그 회사 이제 서울반도체인데, 이 회사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고민이 많았지만 이 회사에 물린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아마 지금도 물려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 이때부터 물려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2014년도부터. 그리고 이때 샀다가 아직도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회사를 이제 시장이 돌아나가는데 아직 샀던 본전 위치에도 못 온 경우가 아직 많아요. 근데 이 회사는 사실은 저는 지금 22,000원 정도의 가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3만 원 정도는 간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근데 아마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 왜 그러냐면 요 정도의, 그리고 이 정도, 뭐 이 정도의 매물대들이 조금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고, 근데 이게 보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고,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엄청난 이제 치킨 게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래량으로서 확인되는 것들은 아, 이제 시장의 바닥을 잡았구나, 이렇게 횡보하는구나 보여줬고,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 좀 천천히 올라가긴 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이런 종목일수록 안전하고, 이거 이런 회사일수록 안전하고 물량을 많이 실을 수 있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가. 그러니까 흔히 뭐 1억 미만의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10억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은 종목 찾기가 어렵거든요. 물량을 못 실어요. 근데 저는 뭐 LG 디스플레이 혹은 뭐 LG 화학, 특히 저는 LG 화학이라고 볼게요. LG 화학, 이렇게 서울 반도체들은 이렇게 좀 무거운 종목들이 있거든요. 천천히 가면서 좀 안전하게 가는, 특히 저는 LG 화학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 서울 반도체도 좀 그러한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 물량을 좀 실을 수 있는 정도다. 시가총액도 지금 1조 2천억 정도인데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보면 요 당시 때부터 매수를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건 주간 차트입니다. 사실 여기서 들어가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때 매수했던 분들 중에 끝까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익 실현하고 나온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좀 안타깝죠. 이런 종목은 좀 그냥 냅두는 거예요. 계속 물량 실어가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한 45% 정도 수익이 나긴 했는데, 다른 전기차나 일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더딘 느낌이죠. 한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 지금 전기차들이 100%에서 150% 정도까지 올라갔고 300%까지 올라간 것도 있잖아요. BH 같은 경우, 그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늦지만 안전하게 좀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서울 반도체는 다 좀 주식을 조금 해본 분들이면 이 이름은 다 들어봤을 거고, 아마 잘 아시는 기업일 거예요. 이 회사는 일단 20년 넘게, 그죠? LED, 발광 다이오드죠. LED. 왜 이제 와서 LED 얘기를 하지? OLED가 대세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기회 요인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LED 하는 회사이고, 이 회사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까지 하면 한 12,000개. 그냥 서울 반도체만이 갖고 있는 특허는 한 9,000개 정도 되고, 이 회사가 가장 유명한 거는 R&D 투자에 매출의 한 10%씩을 항상 해요.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매출의 10%를 한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경쟁력, 그러니까 특허도 많다. 이건 기술력을 말하는 거겠죠. 거기에다 이 회사는 돈도 많아요. 지금 그리고 돈도 많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시장에서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았어요. 중국에서 막 치고 올라온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돈도 많고 기술력도 있고 계속 R&D를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런 회사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알파로 새로운 성장 먹거리까지 생긴 회사, 그런 관점에서 이 회사를 좀 봐야 되고, 예전에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LED 여기에서
어떤 좀 섹시함이 좀 없거든요. 이게 단어의 어떤 뭐라고 하나요? 이거를 좀 섹시함이라고 하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어 방송에서 그 시사교양 PD를 했기 때문에 방송 용어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첫 직장이 모 방송국 시사교양 PD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LED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렇게 좀 확 멋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뭐 OLED 이러면 2차 전지 이러면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LED 하면 뭔가 좀 약한 것 같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LED 제품 다 알죠? 요즘에는 뭐 가정집에서도 많이 하고 그죠? 근데 LED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좀 계속 퍼지는 추세고 이런 기업들이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랑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경기 변동. 그래서 이 회사를 2017년도로 이제 발표된 거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LED 패키지의 어떤 매출액으로 보면 서울 반도체가 4위 정도 돼요. 아마 지금 자료들 딴 거 보면 거의 다 5위 정도라고 돼 있는데 최근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음, 사실 이게 뭐라고 설명드릴까요? LED 시장이 지금 이름을 하도 많이 들어서 LED 시장이 이제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명 시장에서 LED 팽창은 사실 이제 시작되는 단계예요. 이제 시작된 단계고 특히 이제 일본, 미국, 유럽 선진국 쪽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소비 줄이기 위해서 적극 지원해요. LED 쪽 시장을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이 LED 시장의 상용화가 빨라질 거예요. 많이 빨라질 거고 특히 이제 EU나 어떤 미국 이런 국가나 어떤 지역에서는 백열등 우리가 흔히 많이 썼던 저희 집도 이제는 백열등을 다 없애긴 했거든요. 백열등 판매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이후에는 수은을 사용한 형광등, 그러니까 수은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수은을 사용한 형광등 제조, 수출입이 아예 금지가 됩니다. 금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은 시장이 앞으로 OLED로는 가겠죠. 근데 지금은 LED의 개화기가 이제 지나는 조금 요런 정도 개화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이고 LED가 이렇게 꺾일 때 OLED가 이렇게 가겠죠. OLED는 아직은 거의 말만 들어봤지 실제로 OLED TV 있는 집이 가정집에 얼마나 있나요? 그죠? 거의 없어요. 아직은 상용화나 이런 게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LED 제품의 좀 특징만 조금 다 아시겠지만 좀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는 이유는 어떤 종목인지 알고는 투자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 저희가 투자한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LED는 보통 이래서 4볼트 이게 저전압이라는 거죠. 저전압. 이게 가장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전구에 비해서 5배 혹은 뭐 10배 정도가 소비량이 단축이 돼요. 둘째는 필라멘트가 끊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죠. 필라멘트. 그래서 수명이 10만 시간에서 뭐 100만 시간 정도로 일단은 알려져 있는데 100만 시간을 써본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만에서 100만 시간 정도로 일반 전구가 보통 4,000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오래 쓰는 거죠. 일반 전구보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걸 오래 쓸 수 있는 게 사실 충격에 강해요. 그거는 이제 사실 조금 자세한 이야기지만 그 LED는 그 칩 부분에 에폭시로 패키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열로 장시간 이제 좀 경화를 시켜요. 좀 강하게. 그래서 어떤 충격에도 좀 강하다. 그리고 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어, 그리고 이런 어떤 내구성, 효율성들로 인해서 시장이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게 하나 특징이 있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교통 신호등, 일반 조명, 특수 목적 조명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제 자동차 쪽이에요. 자동차 쪽의 헤드램프. 이게 예전에는 자동차 쪽 헤드램프는 조금 고가의 자동차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소나타라든지 현대차에서 채택을 하면서 많이 지금의 수요 그러니까 공급보다 더 많아질 뭐 제가 말이 좀 꼬였는데요. 과거에 이 LED는 공급이 더 많았어요. 공급이 많았고 수요가 훨씬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폭락하는 주가가 사태가 나왔는데 이제는 수요가 많아지는 과정이에요. 거기서 가장 큰 축을 자동차의 헤드램프 쪽을 저는 조금 유심히 좀 바라보고 있고 이쪽에서 실적이 진짜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눈에 띌 정도로.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 서울 반도체가 일단은 기술력도 좋고 시장도 중국 업체들의 단가 경쟁에서 다 이겨버리고 특허 소송도 웬만하면 지지 않아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몇 년이 지나도 어, 특허를 거의 목숨 걸듯이 계속 만들거든요. 이 그렇게 만든 얘네들의 그 상품들이 아크리치 제품이라고 해서 고효율, 고전력 그리고 어떻게 디자인의 유연성을 이제 갖출 수 있는 게 교류 구동이라고 하거든요. 교류 구동 LED를 제작하고 또 하나는 엠폴라라고도 합니다. 엠폴라라는 제품들이 이제 얘네 서울 반도체의 가장 핵심 제품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LED 대비해서 동일 면적당 5배 이상 밝음 아주 강한 그런 제품. 그리고 와이콥이라고 하는 거죠. 와이콥. 이것도 역시 상당히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이캅은 그러니까 칩이랑 PCB를 직접 연결하는 그죠? 다이본딩이라고 하고 와이어 본딩이랑 어떤 패키징 공정이 어떤 필요 없는 중간 기판 없이 칩과 패키지의 크기를 어떻게 딱 100%딱 맞춰버리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UV LED. UV LED는 많이 봤을 거예요. 뭐 물컵 같은 경우 이렇게 어떤 파란 불빛 같은 거 안에서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세균, 살균 하는 거, 탈취, 의료용들, 그리고 피부병 치료하고 뭐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머큐리 센서라고 하거든요. 일반 UV 살균 이런 쪽에서 지금 UV LED 쪽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머큐리 센서에서 UV LED 쪽으로 지금 좀 시장이 바뀌는 쪽. 그래서 서울 반도체에 이런 지금의 기능들이 계속 꾸준히 쓰이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꾸준히.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의 좀 장점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내수가 있고 수출이 있잖아요. 그죠? 내수에서는 휴대폰, 자동차, 뭐 이런 백색 가전 조명 시장 쪽을 집중 공략하고 수출 해외도 사실 잘 돼요. 유럽, 일본, 뭐 이런 북미 이런 쪽이에요. 지금은 이제 중국, 홍콩까지도 넘어갔어요. 그래서 휴대폰이나 자동차 조명 시장 쪽으로 집중 공략하고 있다. 그래서 싸구리 제품보다는 싸구리 좀 부가가치가 좀 높은 거 위주로 많이 생산을 하는 게 이제 투자 포인트이고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를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이제 서울 반도체의 어떤 제품, 과거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었다면 이제 앞으로에 기대되는 것들, 앞으로 이것들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만약에 제 말에 어떤 수긍이 된다, 그리고 실적도 봤더니 좋아진다 이러면 매수하는 거예요. 종목은. 하지만 이런 종목은 여러 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천천히 하면 됩니다. 분할로.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빠졌던 이유가 사실 경쟁이 심화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과잉됐던 시기예요. 공급이 과잉됐던 시기인데 이 지금 최악의 상황은 이제 벗어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왜냐면 이렇게 치킨 게임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고 그거의 승자는 거의 서울 반도체가 꽤 크게 이겼다 정도로 저는 보여지고 근데 그런 과정 안에서 이 산업 업황에서 구조조정이 이어졌거든요. 구조조정이 의 어떤 효과 때문에 사실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빠졌는데 구조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오히려 이제는 다시 LED 쪽의 어떤 칩 가격의 하락가 둔화되고 일부 업체는 이제 올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경쟁 상태가 없어졌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은 따라가는 거예요. 공급보다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그건 시장이 탄력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가격을 올렸을 때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시장의 경쟁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좀 편하게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다시 하자면 중국 시장의 구조조정의 효과를 가장 많이 봤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어떤 일반 소비자층에서 LED 수요 증가가 조명 분야, 그러니까 LED 수요 증가 때문에 어떤 조명 분야의 어떤 가격 하락이 진행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둔화되고 있다. 주가만 봐도 알 수 있죠.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2017년도 이 회사는 2017년, 2018년이 더욱더 아마 기대되는 이런 실적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자동차용 LED 매출이 증가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주간 전조등이 위주였었는데 이제 2017년 하반기, 2018년부터는 헤드램프 위주로 매출이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LED 시장에 예전에 TV, 노트북, 뭐 휴대폰 쪽에 많았다면 그죠? 새로운 그러니까 자동차나 조명 분야 이쪽으로 이제 트렌드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아까 이 말씀드렸었죠. 그 LED 지금 OLED 아니야? 왜 LED 이야기를 하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위험 요인일 수도 있어요. OLED라는 거는 LED에게는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산업의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OLED라는 어떤 무언가 때문에 LED 업체 전문 업체인 서울반도체를 매수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OLED TV 시장이 확대가 되면 OLED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은 LED 블루라고 하죠. 이쪽이 필요 없게 돼요. 그러면 손해인데 근데 잘 봐보세요. 그런데 OLED 시장, 그죠? 이 OLED 시장의 어떤 확산은 이거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은 LED가 커요. LED가 시장이 훨씬 크죠. OLED 시장이 만약에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LED를 사업하고 있는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할 겁니다. 하나씩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역시 OLED 쪽으로 지금 현재 삼성과 LG도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과 LG의 LED 사업이 지속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현실화되면 지금 시장에서 남아서 꿋꿋하게 서 있는 서울반도체라든지 일부 LED 전문 업체가 수혜가 되는 거고 동시에 강한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반도체가 계속 특허를 내는 겁니다. 특허. 다시는 누군가 한번 떨어진 시장에서 대기업이나 일반 돈 있는 기업들이 못 들어올 수
못 들어오게 계속 특허를 내는 거고, 현재는 12,000개까지 특허가 나왔거든요. 거의 최대로 거의 특허량인 거예요. 이거는 거의.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보통 시장에서 1등 하는 기업이 보통 이런 경우가 있을 때가 많아요. 경쟁할 기업이 없을 때. 근데 알게 모르게 계속 실생활에서 많이 쓰임이 있는 어떤 무언가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 정책상 앞으로 수은이나 이런 거를 이용한 형광 등을 쓰지 못하게 된다라는 어떤 제도적인 법으로 법제화가 되는 이런 환경의 아이템들은 남아있는 1위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서울 반도체처럼 요런 회사들 있죠. 대량으로 소품 뭐 제가 갑자기 또 말이 헷갈리는데 아주 작은 어떤 한두 개의 제품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이런 회사들은 대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일단 힘들어요. 그리고 더욱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 업체들은 못 들어옵니다. 특허도 없고 자금도 없고 마진도 안 나오고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의 경쟁력이 더욱더 강해질 거다라는 좀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하면 서울반도체는 과거의 서울반도체가 아니다. 체질이나 어떤 업황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정리 짧게 하면 LED 가격의 하락이 둔화됐다. 안정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시장들이 독점화되고 있다. 근데 일부에서는 올리고 있다. 경쟁할 회사가 없기 때문에 가격 올리기에 편하다. 이런 거. 그리고 새롭게 새로운 먹거리로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자동차 부분 쪽에서 두 자리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모바일 쪽에서도 더 커져서 이제 태블릿이나 노트북 혹은 PC 이쪽으로도 매출이 계속 이제 기대가 되는 거. 그리고 오랜 사업 업황과 노하우로 인해서 판관비가 효율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거. 그래서 서울 반도체는 과거의 어떤 서울 반도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조금 달리 생각하면 돼요. 이 회사의 나중에 잉여 현금 흐름이라든지 EPS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상당히 좋아지는 원년이 2017년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2018년도도 좋아지고, 이게 주간 차트인데 이제 매집 거래량들이 좀 발생하죠. 이거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집 거래량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그 3월에 처음 추천을 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쵸? 이거를 버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좋은 회사를 끝까지 버티고 있다라는 거가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상승하는 업종을 끝까지 홀딩하는 게 시장이 물린 종목, 하락하는 종목 홀딩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보통 물린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쉬워요. 사람들 보면 기본 물리면 6개월, 1년 버티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주식은 한 달도 못 버티고 다 매도해 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사셨던 분들은 계속 홀딩 하는 거고, 오늘 다시 신규 매수라고 해서 드렸지만 사실 과거부터 이어졌던 주식인 거고, 이때 들어갔던 분들은 물량을 조금 더 실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하루는 그래도 다행히 시장들이 반등을 해서 좋은데 100% 시장이 추세가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시장이 돌아 나갈 때 어떤 종목이 돌아 나가는지 종목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기인 거고, 그때 시장이 돌아 나갈 때 그 종목을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